그 다음에 볼 위에 철석 캔무리노이드. 자, 볼이 있어요. 볼이 있고, 그 다음에 철석 캔무리노이드. 볼 위에 그 물을 캔물이라 하니까. 아, 여기서 또 화낼 일이 하나 있어요. 화낼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이요. 뻘을 없애고 거기를 간척지로 해가지고 무슨 논농사를 한다고. 근데 세계적인 모든 그 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뻘의 생산력이 논농사의 생산력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이라면 9사람이 더 생산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뻘에서 나오는 생산력. 뭐 조개니 작은 그 물고기니 무슨 뭐 이렇게 낙지니 예? 그런 그 생산력. 그게 말이죠. 논농사보다 훨씬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뻘이 전 세계의 그 해안을 이렇게 언제 한번 여러분들 전 세계 해안을 쭉 한번 보세요. 영국 해안, 그리고 유럽의 해안, 그리고 아프리카의 해안, 그 다음에 아시아의 해안, 인도 해안, 그 다음에 미국의 저기 페루까지 다 해안을 그 아르헨티나 해안까지 전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뻘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된가? 뻘이 있는 지역이 전 세계에 4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뻘이 가장 넓고 아름답고 생산력이 뛰어난 뻘이에요. 근데 그 뻘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논농사를 짓는 이 정치가들 화 안 나요? 뻘 메꿔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요? 정말로 멍청한 짓이라고요. 멍청한 짓이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뻘의 수익량이 논농사보다 10배는 많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뻘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바닷가에 그 물고기들이, 그 바다 고기들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뻘에서 그 플랑크톤, 그 뻘에서 거기서 그 작은 물고기들이 커야 그 다음에 큰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그 큰 물고기들이 그 다음에 해가지고 수산업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뻘을 없애봐봐요. 망가져버려 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학번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생태탕이요. 모든 식당에 거의 뭐 두세 집 걸려 다 생태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생태탕 한번 찾아보세요. 생태탕 하는 식당이 있는가 찾아보라고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명태가 굉장히 흔했어요.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해안에. 동해안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명태가 안 잡혀요. 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뻘이 다 망가졌어요. 뻘이. 예. 이 화날 일이 많은. 이런 얘기 지금 여기는 문학 공부 통해서 아름다운 감성 터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예. 금지 단어요? 농경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예. 왜 이럴까요? 예. 금지 단어일까요? 단어가 하트로 쳐진다고. 예. 그래요. 네. 항상 게시판에다가 그 시청자의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글은 그때그때 이렇게 교정은 못할지라도 다음 날 꼭 오셔요. 그러면 방송 시청 중에 이렇게 교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그 올린 글들은 그때그때 교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교정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교정해 드릴게요. 네. 자, 우선 뻘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제 그 게시판 이름이, 일반 게시판 이름이 시청자의 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방송국 왼쪽 하단에 보면 일반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게시판 이름이 시청자의 글 올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네. 예, 우리 아이유님, 또 작은미소님, 풀빵구리님, 그리고 3278님, 항상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시고 난 다음날 방송 시청할 때 그 채팅창에 게시판에 올린 글 교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확실하겠죠? 예, 그러면 꼭 빼지 않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글을 교정해 드립니다. 자, 다시 지금 뻘 이야기 하다가, 뻘 위에 철석 개무리노이드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도 정말 뻘 사랑해야 돼요. 뻘 절대 없애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뻘 없애려고 하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제발 뻘 좀 없애지 마세요. 이렇게 항의 댓글을 달아야 돼요. 얼결에 여인봄 흐르는 마음, 헛되어 찾으려 허덕이는 날. 자, 뻘 위에 철썩 개물이 놓이듯. 자, 뻘 위에 개물이 철썩 놓이면 어때요? 예, 그럴 때는 좀 느낌이 다르죠. 예, 뭔가 촉촉이 적시는 것 같고 흐뭇해지고 또 따스한 정서가 흐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컥 이렇게 밀려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후끈한 내음이라고. 후끈한 내음, 뭔가 따스한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내음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얼결의 여인봄이에요. 흐르는 마음. 그러면 마음인데, 마음은 추상이죠. 근데 흐르는 구상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구상과 추상을 연결시키고, 얼결의 여의다. 그 봄. 그러면 전체로 시각 이미지가 깔려있죠. 그 다음에 헛되어 찾으려 허덕이는 날. 헛되어 찾으려 허덕이다 하면은 어떤 내면의 세계니까 추상의 세계인데, 그게 허덕이는 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다시 시각 이미지로 갔죠. 근데 뻘 위에 다시 시각 이미지로 갔어요. 근데 철석이죠. 철석, 개물이 놓이듯, 그럼 뭐예요? 철석은 청각 이미지죠. 청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얼컥이는 그러면 청각 이미지고, 그 다음에 시각 이미지고, 그 다음에 후끈한 내용, 그러면 후각 이미지로 가죠. 그러니까 그 짧은 사행의 시인데도 이 속에 그 감각적 이미지가 얼마나 다채롭게 놓여 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시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청각 이미지와 그 다음에 후각 이미지를 각 행마다 변화를 시켜서 이 입체적인 이미지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의 아름다운 그 입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무엇을 담아내요? 바로 시적 화자의 그 내면을 담아내는 거예요. 뭔가 지금 시적 화자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얼결에 봄도 여여버리고, 그러나 마음은 항상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헛되어 찾으려 허덕이는 그런 날들을 보냈고, 아쉽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겠죠. 근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뻘 위에 철썩 개물이 놓이듯이 얼컥리는 후끈한 내음이 이 시적 화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끈한 내음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회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성의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 애틋한 마음, 이 후끈한 내음 속에 다채로운 감성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이 시 속에 있는 다채로운 감성을 만나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시 속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다채로운 감성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정말 복잡 미묘한 다채로운 그런 감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다채로운 감성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갇혀있는 감성만이 아닌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다채로운 감성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감성의 폭이 넓어져요. 그게 바로 비전의 확대라는 거예요. 시를 사랑하면, 시를 음미하면, 혹시 오솔길에 갈 때 시집을 펴고 이렇게 감상하고 오솔길을 거닐면 그 시가 갖고 있는 다채로운 감성이 여러분들의 감성에 와 부딪혀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감성을 열어요. 그게 아주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각도로 온통 창문을 열어요. 감성의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감성의 창문들, 각 그 창문들, 그 창문들 너머로 아주 상상도 못한 그러한 감성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줘요. 그것을 매번 만나면서 살게 되면 어때요? 감성의 창이 보다 더 넓어지고 다채로워지죠. 그게 바로 감성의 확대, 바로 비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성의 확대와 더불어 뭘요? 바로 비전의 확대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사랑하면 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시는 나름대로 굉장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사랑하는 집안에 문제가 없단 말 맞아요. 제가 첫날 방송 그랬죠. 미국의 상원의원회에서 2사람 이상의 사람을 죽인 강력범들을 조사, 분석, 검토해가지고 연구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연구비를 할당해서 학자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원의회에서 그 논문이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 논문의 총 결론,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마지막 한마디가 살인범의 집안에, 강력범의 집안에 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 상원위원회 보고서에 남겨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덧붙일 수도 없겠죠. 그 논문의 최종 결론이 강력범 집안, 강력범은 2사람 이상 살인을 했던 그러한 강력범의 집안에 시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를 사랑하면 엄마가 시를 사랑해서 애들에게 읽어주고, 또 엄마가 사랑해서 시를 쓰고, 또 엄마가 사랑해서 시를 쓴 걸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고, 그러면 또 자녀들이 그 시를 읽고, 또 엄마의 영향으로 또 남편도 또 애들도 자꾸 시와 친해지고, 그리고 시 속에서 다채로운 감성을 만나고, 그런 다채로운 감성이 자기의 감성의 창문으로 자꾸 들어와서 감성의 풍요로움을 선물해주고, 더불어서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의 폭을 확대해주면 비전의 확대가 이루어져서, 저런 입장이라면 나도, 이런 입장이라면 나도 저런 입장이라 하고 자꾸 이렇게 역지사지의 감성이 발달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더 자유롭고 부드러운 그런 감성을 소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멋진 여생, 멋진 인간, 멋진 여자, 멋진 남성으로서 사회에 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사랑하면 시는 그만큼의 선물을 해준다. 근데 시가 없었던 집안에 강팍함과 그리고 딱 닫힌 그런 외골수적인 감성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린다든가 그걸 화내게 하면 그냥 욱하고 그냥 화를 내서 이 사건을 저질러 버리는 이러한 그 집안에 강력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집안에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했어요. 예. 예, 3278님이 사행시가 고급스럽다고. 김영랑의 시잖아요. 여러분들 김영랑 시선집이나 김영랑 시집 그냥 인터넷 속에 그 중고 서점에 들어가 보면
1,000원이래요. 1,000원, 1,500원이래요. 세상에 이 훌륭한 김영랑의 시집이 1,000원 한다니까요. 1,500원 이렇게. 이거요. 여러분들 만 원요. 술 한잔 해버리면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10,000원 투자하면 시집 5권에서 10권 살 수 있어요. 그거 딱 이렇게 김영랑의 시, 뭐 김광균의 시, 뭐 정종의 시, 또 뭐 그 한용운의 시, 이런 그 시집들 말이죠. 딱 앞에다가 이렇게 책꽂이에다 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책꽂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제가 그 우리나라 드라마를 볼 때 매번 이상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드라마에 그 침대가 나오잖아요. 침대가 나와요. 그리고 뭐 탁자 하나가 있고 뭐 거기서 차 한 잔 마실 그 의자가 뭐 2개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불장 하나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에 그 안방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책장 하나가 없어요, 드라마에. 책장 하나가 없어요, 책장이. 큰 방에 책장이 없어요. 매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큰 방도 작은 방도 거실도 전부 책이에요. 책이요. 적어도 큰 방에 드라마에서 말이죠. 한국 드라마가 저쪽에 홍콩도 저 중동도 또 인도도 필리핀도 대만도 미국도 저거 남아메리카도 저 페루도 가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드라마가 인기라며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안방이 또는 뭐 어디 거실이 책장이 하나도 없어요. 책장이. 책 안 읽는 그 한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인 것 같아요. 제가 시로 데뷔할 때 저를 그 시로 데뷔시켜준 이제 저는 시문학지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그 저를 시인으로 그 이제 발탁을 해주는 게 추천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추천 제도가 3번 통과되면 이제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시인으로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그때 그 저를 이렇게 시인으로 최종 인준했던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인 이제 3번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 받아서 추천 시인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 축하한다고 서울로 올라오래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이제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학자고 유명한 뭐 문학 평론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거실이 그 책장으로 뺑 둘러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안방을 내다봐도 거실에도 책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워낙 그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제가 돌아다녔죠. 큰 방에 있나? 아니면 작은 방에 있나? 이렇게 내다봤는데 큰 방에도 작은 방에도 책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슬슬 화가 났어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요, 유명한 학자요. 그때 이제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이제 문학 비평가가 그리고 많은 그 문학상의 심사위원이 어떻게 집안에 책장 하나 없을까?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어이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학자 집안에 책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을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그가 빌라였거든요. 그 빌라에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해서 아래층, 그러니까 빌라가 2층이었던 거죠. 이게 위층에서 이게 저를 이제 시인으로 만들어진 그분이 계시고 지도 교수님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그 빌라 밑에 층에 그것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빌라 밑에 층이 68평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라 해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68평 전체가 그 도서관에 그 책장 놓여있듯이 한 뭐 1m 간격으로 쭉 놓여 있는 거예요. 뭐 도서관 못지 않는 작은 도서관? 뭐 웬만한 시립 도서관? 뭐 그 정도로 와 책장이요. 1m 간격으로 쭉 줄 맞춰서 그 68평 전체 책장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위에 위층 2층에 있는 그 거실하고 안방에 책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은근하게 아니 어떻게 지도 교수님 집에 책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부끄러웠어요. 예. 진짜예요. 뭐 한성격 한다고요? 예, 좀 그래요. 예. 할 말을 꼭 해버려야 되는 좀 참았으면 될 건데 예. 괜히 말이요. 책장 하나 없다고 뭐라 했다가 우와 그 1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펼쳐지는 그 수만 권의 그 책장 야 저도요 그 책이 몇만 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저도 몇 권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한 5천 권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사 가려면 5천 권은 책 때문에 항상 골치 아파요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시간 나서 거실에 있는 책만 쉬어봤더니 세상에 거실에 있는 책만 17,000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안방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그 골방까지 합하면 아마 5만 권이 넘은 것 같아요. 5만 권이. 그러니까 제가 이사 가려면 그 이사짐 센터에서 굉장히 그냥 심란한 표정을 지어요. 예. 하여튼 뭐 예. 집안에 세상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그 잘 사는 회장 집 안방에 침실 하나, 그 다음에 뭐 옷장 하나, 그 다음에 탁자하고 의자 2개, 그리고 뭐 그 화장대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드라마 볼 때마다 그냥 막 화가 치밀어요. 예. 왜 저렇게 배치할까? 좀 책장 좀 하나 놔두면 뭐 어쩐다고 세상에. 그게 전 세계로 나가는 드라마인데 한국 사람들은 책장 하나 없고 책 하나 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랐는가 봐요. PD들을 갖다가 그냥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 성격 해도 그래도 화분을 127분을 키우는 걸 보면 그래도 얌전한 편이라니까요. 아니 진짜요. 저는 그리고 또 시인이잖아요. 그러면 감성의 그 아름다운 그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격 해도 예쁜 성격이에요. 예쁜 성격이에요. 아, 그 5만 권 저기도 있다고 그래서 완전 도서관이라고요? 아니에요. 제 선배는요, 더 지독한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아마 그분은 내가 알기로 한 7만 권? 7만 권 정도 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김영랑의 시를, 놓고 괜히 뻘로 갔다가 또 그 책장으로 갔다가 오늘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명랑의 사행시를 읽으면서 이 속에 시각 이미지 그리고 구상과 추상의 조합 그 다음에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 그러니까 얼결의 여인범 그 다음에 뻘 위에 철석 이렇게 앞에는 시각 이미지 뒤에는 청각 이미지
마지막에는 얼컥리는 후끈한 내용, 이 후학임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또 시를 쓸 때, 한 수 위인 시는 뭐냐면, 일행은 시각임이지. 이행은, 그, 청각임이지. 삼행은 이렇게 후각임이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게 한 수 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을 썼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그 추상이잖아요. 그러면 흐르는, 여인봄, 뭐, 허덕이는 날, 뻘, 갯물,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상이에요. 구상과 추상, 가령 외로움, 고독, 그 슬픔, 예? 그리고 뭐, 너무도 예, 마음의 애틋함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상만 계속 구상 가면 재미없어요. 구상 가면 반드시 추상을 하나 섞고, 그 다음에 추상 가면 추상 하지 말고, 추상 가면 구상을 하나 딱 섞고, 그 다음에 시각 이미지 가면 시각 이미지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시각 이미지 갔으면 반드시 하나 바꿔요. 예, 청각 이미지를 바꾸든가, 그 다음에 후각 이미지를 넣다든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감각 이미지를 배치하면, 그게 시를 쓰든 수필을 쓰든 일기를 쓰든 훨씬 감칠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그 KHW 1044님 네, 오셨네요. 그리고 또 123님 오셨네요. 아, 그리고 회원님 오셨네요. 이제 막 새로운 분들이 막 오시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그 행복한 일이죠. 그죠?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글쓰기 기법 그리고 좋은 표현력을 길러가지고 여기서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가리킨 제자들이 그 작가로서 활약한 사람이 지금 305명째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훈련시켜서 작가로 배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름째 돼가고 있는 이 온라인에서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작가로 배출할 것인가 앞으로 숙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혜원님 또 123님 또 1044님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아이유님 또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작은미소님 자꾸 이렇게 온라인에서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주 탄탄한 표현력을 가진 작가로서 이렇게 성장한다면 그게 제 보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가가 설령 안 되더라도 문장력을 길러두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변에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전기집을 쓸 수 있잖아요. 전기집은 일기 쓰면 돼요. 그렇게 작품성이 없어도 돼요. 가령 내 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써보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그러면 전기집이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일대기를 쓰면 자서전이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일대기를 쓰면 그건 자서전이 돼요. 그죠? 제가 유재석 그 국민 MC 그 일대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 전기집이에요. 유재석 전기집.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썼죠. 가령 예를 들면 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일대기를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전기집을 제가 쓴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쓰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병원에서 쓰는 모든 컴퓨터는 그 조현정 회장이 바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현정 그 회장에 대한 일대기를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현정 전기집을 제가 쓴 거죠. 그런 건 작품성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그 문장력, 표현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서를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KFC 창업자인 그 커넬 샌더스 이런 분 그 전기집도 제가 썼거든요. 그 유재석 이분 또 여러분들에 대한 전기집을 제가 썼어요. 제가 전기집을 13권 정도 썼는데 모든 그 미술가들 또 음악가들
그리고 유명한 문학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일대기를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진 문장력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전기집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모차르트를 태어나서부터 죽었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어떤 나이에 그 곡을 썼는데 그 곡을 쓰게 된 그 동기는 뭔가, 이렇게 하면 전기집이 되잖아요. 훌륭한 전기집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67년간 살아야 되니까 60년 후에는 이제 7년간은 이제 자기 얘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서전이 되죠. 예. 그리고 남의 일대기를 써주면 전기집이 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작품을 안 쓰더라도.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문장력만 길러두면 얼마든지 자서전도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따금 이렇게 제가 어쩌다 이렇게 하면 제 자랑을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제 자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뻐기고 싶고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자극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사람 자랑하고 있다 하지 말고, 그리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제가 125 권의 저서를 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125 권 저서 낸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자랑할 만도 하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성을 계속 자극하려고 하는 거니까. 3278님이 자랑이다고. 자랑 맞아요. 그리고 자랑을 해야 저한테 배우려고 오지, 자랑을 안 하면 배우려고 안 오잖아요. 예. 배우려고 와야 되잖아요. 예. 예. 저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러나 저한테 또 오면 저한테 또 나름의 배울 점이 있어요. 예. 어쨌든 저는 127분의 화분을 키우고 있고요. 작년에 화분에서 사과 박스로 5 사과 박스에 고구마를 캤어요. 화분에서 5개 사과 상자에 고구마를 캔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있다니까요. 예, 배울 점이 있어요. 자, 작은 미소님이 멋지다고 했네요. 네. 자, 마무리, 지금 벌써 32분이 돼버렸네요. 자,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김영랑의 사행시, 얼결에 여인봄 흐르는 마음, 헛되어 찾으려 허덕이는 날, 뻘 위에 철썩 갯물이 놓이듯, 얼컥리는 후끈한 내용. 우선 구상과 추상의 배합, 흐르는 마음, 또 헛되어 허덕이는 날, 구상과 추상의 배합이 좋죠. 여인봄하고 마음하고, 헛되어하고 날하고, 이런 것들, 흐르는 하고 마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인봄 시각 이미지, 그 다음에 볼 위에 시각 이미지, 철석 갯물이 놓이듯 청각 이미지, 얼컥 리는 후끈한 내음 후각 이미지, 이렇게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와 또 후각 이미지를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입체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시적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놓는 데 성공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김영랑의 짧은 사행시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고구마 5상자 캐갖고 뭐 했냐고요? 우선 제가 이렇게 1년간 군고구마 해서 먹을 양이 딱 4박스예요. 4박스 정도면 1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박스 혹시나 몰라서 1박스 더 한 거고, 그리고 1박스는 문학회 모임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군고구마 쪄갔어요. 그래가지고 선물했고요. 나머지 4박스는 제가 먹었어요. 올해도 심었어요. 올해도 5박스 수확할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흑고구마 있잖아요. 자색고구마, 흑고구마, 이거 50%,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 50% 했거든요. 근데 자색고구마, 흑고구마가 군고구마 하면 맛이 떨어져요.
그 호박고구마가 군고구마 할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다 호박고구마로 했어요. 호박고구마로. 예, 우리 3178님이 뻘 위에 철석 갯물이 놓이듯 이 표현이 참 좋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그 표현이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배워요. 배우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3178님도 이제 훌륭한 사업가에서 플러스 이제 표현력이 좋은 작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3178님이 지금 작품이 이제 시가 이제 20편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플라워빌님은 73편째 돼요. 이제 뭐 시집 낼 때가 됐네요. 봐요. 플라워빌님이 처음에 저하고 만날 때 부끄럽고 시를 못 쓴다 그러고 저는 아직 멀었다 그러고 저는 예술이다 그러고 매일 수줍고 이게 자신 없는 소리만 했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그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끄러워도 자꾸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고 따듬고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80편이 돼 가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폴라벨님의 이름을 내건 시집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플라워벨님 정식 시인이고요. 시로 신인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예. 플라워벨님 시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나래님은 지금 작품이 한, 20여 편 되고요. 그리고 작은 미소님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178님 한 20여 편의 시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풀빵구리님은 정식 신인문학상을 받아서 지금 문단에 데뷔해서 정식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지금 풀빵구리님도 지금 한 65편 정도? 네, 65편 정도. 누가? 보름 만에 80편이라고요? 아니. 지금 풀빵구리님하고 그 플라워벨님은 지금 이 아프리카 TV 방송 이전에 제 사이트가 있어요. 한실문예 창작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작품을 보내와가지고 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서울 오프라인 문학 강의에 참여한 거죠. 이게 매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셋째 주 토요일 한 번씩 서울에서 문학회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요. 그때 이제 이 플라워벨님하고 그 다음에 풀빵구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이제 다음 카페로 이렇게 작품을 보내와서 훈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80편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305명, 그러니까 305명의 작가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한 1000여 명 중에서 정식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305명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풀빵구리님이 지금 304명째. 그 다음에 플라워벨님이 305명째일 거예요. 예. 네. 풀빵구리님이 45편째나요? 그런가요? 예. 풀빵구리님이 45편째랍니다. 그러니까 45편의 시가 이미 이제 완성돼서 시집 속에 들어갈 준비를 끝내고 있는 거죠. 아이유님이 여기 오기를 잘했다고 하는데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쟁쟁한 멤버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오프라인, 그러니까 한 달에 셋째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는 셋째 주 토요일이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 날 10시부터 15시까지 서울 지하철 뚝섬역에 5번 출구로 나오시면 거기에 SK 테크노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지하 1층 회의실로 오시면 오프라인에서 서울에 훈련 받고 있는 작가들이 모여요. 그러면 제가 직접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문학 강의도 하고 그리고 가져온 시 원본을 직접 교정해 드려요. 그래서 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따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10시부터 15시까지니까 한 5시간 정도, 이제 식사 시간, 점심도 하면서 이렇게 5시간 정도 이렇게 교정훈련을 해요. 예. 아, 플라워벨님은 80편 맞나요? 네, 그래요. 플라워벨님은 80편째고, 시가 완성된 시가 80편째고, 우리, 풀빵구리님은 45편째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3278님이 한 20편째 돼가고 있나요? 예. 아, 놀랍잖아요. 2, 3년 지나면 한 70편 내지 150편 정도 돼요. 그러면 시집 하나 낼 수 있잖아요. 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에서, 물론 이건희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이건희 시집을 낸다면 멋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 주장은 그거예요. 이건희 회장이라고는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좀 시간 내서 시공부해가지고 이건희 시집을 낸다면 안 낸 것보다는 멋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 꿈꽃 회원님이 나래님의 딸입니까? 아, 나래님의 따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나래님의 따님이라면 중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제 이 방송은 중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또 중년, 대학생,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셔도 돼요. 예, 훈련하면 되니까. 예, 제 재주는 아무리 문장력이 없는 사람도 문장력을 길러가지고 작가가 되게 하는 게 제 재주예요. 이것도 자랑입니까? 자랑이에요. 예. 왜냐하면 305명의 작가를 키워냈으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오셔요. 오셔서 뭐든지 가지고 오세요. 시든지 동시든지 그냥 일기든지 기행문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낙서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을 채팅창에 올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쪽 일반 게시판에 올려도 좋고, 게시판 이름은 그냥 그러니까 시청자의 글을 방송 중에 교정해 드려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우리 그 고2 우리 꿈꽃 회원님이 인사를 했네요. 와, 고등학생이 인사를 하니까 더 멋지네요. 예, 회원양 반갑습니다. 우리 3178님이 미남이기 때문에 미남이 또 미녀를 알아보고 제일 먼저 인사를 하네요. 아, 예.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18분밖에 안 남았네요. 물론 꼭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또 갈까요? 자, 계속 지금 창틀 이야기 시리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지금 두 여인이 한복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꿈꽃 회원님이 한복을 입는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 아이유님이 한복을 입으면 틀림없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죠? 참, 우리나라 한복은 참 아름다워요. 그죠? 세계 어느 나라의 옷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봐도 우리나라 한복처럼 멋진 의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쁘죠? 이 두 여인의 한복, 또 가운데에 이 화분 선물을 놔뒀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뜰락이 보여요. 뜰락에 보면 나무가 가운데에 두 그루 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가예요. 모가가 그냥 무수하게 열렸어요. 아마 이게 모가가 한 300개를 300개는 안 될까요? 하여튼 100개는 넘어요. 100개는 넘는데 주렁주렁 달려서요. 마당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저 벽 쪽으로 이제 화분들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왼쪽 이쪽으로 좀 더 가면 이제 장독이 있어요. 장독이 있는데 장독이 예술이에요. 또 이쁘죠. 예.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지금 한복을 입은 이 두 여인이 자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꼭 이 거실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향하게 하냐? 되도록이면 창문 쪽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막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네,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제 그림, 제가 전시회를 지금 이제 10회째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서울에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분 키우기하고 이 그림 그리는 게 취미고요. 옛날 취미는 조개 모으기였어요. 조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조개의 껍데기를 다 모으는 게 제 꿈이었는데 중단됐어요. 예, 조개 그 전시할 곳이 없어가지고 중단했어요. 조개가 말이죠. 사람 키 많은 것도 있어요. 예, 사람 키 많은 것도 있어요. 예, 우리 아이님이 이 지금 창틀 이야기 시리즈 한 점을 보시고 참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공고했죠. 지금 요 음악을 이렇게 틀었더니 그 저작권에 걸린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승철의 마더라는 곡을 보냈었는데 저작권에 저촉된대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못 틀고 자꾸 이렇게 그림을 사이사이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수요일 날 밤 10시에서 12시에 여기 오시면 제 그 작곡 그 20곡 중에 우선 3곡 선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맨 최초로 이제 방송으로 나갑니다. 제 작곡 3곡이 여러분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승철 가수에게 보내줄까 해요. 그래가지고 이승철이 거부하면 이제 그 누구죠? 이제 박효신 박효신 아니면 나을 뭐 이런 쪽으로 보낼까 합니다. 예, 그래 또 그들이 또 거절한다면 뭐 그냥 제가 부르죠 뭐 제가 부르죠. 예, 자 수요일 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세상 최초로 제 그 작곡 3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 나을이 거절하면 빅뱅에게 드리고 싶어요. 빅뱅. 예, 빅뱅의 그 가창 실력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음이 아름답잖아요. 예,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날은 혹시 안 오셔도 수요일 날 밤 10시부터 12시는 꼭 오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 최초로 제 작곡 노래를 3곡을 들으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박효신에게, 그러니까 나을이 거절하면 박효신에게, 박효신이 거절하면 임재범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교정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12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우선 자, 제게 보내시는 그런 작품의 교정본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본이 하나 있고 그럽니다. 자, 원본입니다. 원본에 인정 그리운 날이라고 이렇게 원본을 보내왔어요. 네, 이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표현은 좋다고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작품은 좀 어려운데 좀 초보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분이 지금 5년째 훈련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그 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지가 올해 만 5년째,
횟수로 6년째 지금 훈련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초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인정 그리운 날, 원본입니다. 뽐내고 싶은 일상이 빗물 스며들듯 미세한 바람이 던진 언어의 뼈들을 깨알같이 쓸어담고 있다. 깊어지는 내성의 어린 속살들은 태화된 냉기로 구르다 오장에 부딪힌다. 스스로 허용하며 끊임없이 줄다리기 속에 멍든 줄도 모르면서 얼부풀어 노염의 불길을 채우다가 쓰러지고 서름도 아림도 까닭없이 먼지만 일으킨다. 쪼그라든 풀잎같이 말에 몸은 젖지도 못하고 마음 끄는 대로 웃음의 체면을 걸어보지만 눈 대신 오는 비에 눅진이 물쓴 종이장처럼 시떫은 연속국 한 편 붙잡고 문풍지가 울거나 어깨를 잡아 흔들거나 이게 끝까지 안 보이나요? 문풍지가 울거나 어깨를 잡아 흔들거나 고정된 채널 속을 깔깔거리며 실뿔이 더듬듯 이로의 천문을 보낸다. 예,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도 상당히 깐깐하죠. 예, 깐깐해요. 이분은 원로 수필가예요. 수필가인데 이제 수필을 쓰시다가 이제 원로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시에 도전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원로 수필가가 시를 배우겠다고 오기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뭐 원로든 뭐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배우겠다. 이제 수필가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시로 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5년째, 지금 횟수로 6년째 시를 쓰시고 있어요. 70대가 넘은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 시어들 배치 좀 보세요. 굉장하죠. 예. 70대 할머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상당히 탄탄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뻘 때문에 뻘밭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막 열을 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책장이 하나 없이 그냥 안방이 허전하다. 이것에 열내다 보니까 시간이 막 흘러가 버렸네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교정본을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그 우리나라의 좋은 시, 명시들을 소개하고, 왜 그 작품이 명시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림 감상 하나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지금 뻘밭 그 다음에 드라마의 책장 배치하라, 뭐 이렇게 항의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설령 이렇게 원로 작가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이런 점은 솔직히 좋은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점은 좀 어색하다. 이런 점은 좀 이미지 면에서 약하지 않느냐. 또 이런 점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일 구체적으로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원로의 글을 보면서 또 이게 따듬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원본과 교정본을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님이 그랬네요. 2시간이 너무 짧다고. 우와. 지루하면 어쩔까. 이게 항상 걱정이거든. 왜냐하면 강의한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또 이렇게 글로만 하니까, 또 말로만 하니까 지루해가지고 나가시면 어쩔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시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님이 멋져요. 예. 이렇게 강의에 심취하다가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위에 보면 그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 그 추천이 돼요. 예, 추천을 눌러 주셔야 이제 이 방을 키워줘요.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적은 강의실을 지금 줬거든요. 근데 이제 추천수가 늘잖아요. 그러면 강의실을 좀 키워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50명 방, 또 100명 방, 이렇게 1000명 방, 5000명 방, 뭐 1만 8천명 방 이렇게 된가 봐요.
내가 봤는데 1만 8천 명이 동시에 듣는 방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을 가진 그런 그 BJ들은 뭐 어깨에 힘을 주죠. 여러분들이 꼭 위에 그 공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 때나도 오셔서 또 금방 나가시더라도 그 손가락을 눌러주시고 나가면 이게 모아져 가지고 이제 방을 좀 키워줘요. 가령 지금 가령 100명이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제 방이 적기 때문에 100명이 다 못 들어와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렇게 하나의 내규를 정해놨는가 봐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스티커. 이 스티커 선물을 또 모아가지고 그걸 또 아프리카 TV에 이제 주면서 지금 요 방송을 재방송할 때 아프리카 TV는 일주일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딱 삭제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스티커를 주면서 연장해달라면 연장을 해줘요. 네. 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령 셋째 주 토요일은 서울에서 SK 테크노 빌딩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또 호남 지방에서 몇 군데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지금 또 동신대학교에서 문해 창작반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동신대학교에서 문해 창작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성정중학교인가요? 거기서 또 화요일 날 오전 2시간 강의,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 또 2시간 강의, 글쓰기 강좌예요. 예, 일종의 작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가까이 있으면 오셔서 같이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날 수 있죠.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얼굴을 당당히 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얼굴을 안 내보낸 이유가, 여러분들 다른 방송 가보세요. 전부 미남 미녀들이 그냥 전부 BJ예요. 근데 그 BJ들과 나란히 놓기에는 참 부모님을 원망할 만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추남은 아니었어요. 근데 꼭 엄마가 잘못할 때 때릴 때 뭘로 때리냐면 고무신 있잖아요.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걸 항상 이렇게 부엌에 선반에다 놔뒀다가 나를 때리려면 항상 고무신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를 때리냐면 이밤 저밤을 때려요. 아니 엉덩이를 때리든지 발바닥을 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밤 저밤 때린 통에 이게 한두 번 해야죠. 자꾸 이제 고무신으로 맞다 보니까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는 3278님보다 더 잘생겼어요. 진짜라니까요. 검정 고무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지금 얼굴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의 선반에 놔뒀던 검정 고무신을 원망하셔야 돼요. 예. 아, 우리 우리 123님이 별풍선을 5개 선물하면서 외계인 노래를 듣고 싶다고 그랬네요. 외계인 노래. 외계인 노래는 나래님이 또 별풍선 5개를 선물해 주셨네요. 이 별풍선 5개, 이 별풍선 선물은 BJ에게는 정말 단비예요, 단비. 예, 이 맛으로 BJ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예, 자, 외계인 노래 합니다. 기분 좋아서 오늘은 외계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자, 요게 인정 그리운 날이라는 원본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1, 2분 내에 할 수 없고, 내일 다시 이걸 올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정을 해보고 교정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교정본을 보도록 하고, 우리 나래님이나 123님이 외계인 노래 듣고 싶다 하니까 외계인 노래 해드리겠습니다. 나래님의 맑은 감성에
123님의 맑은 그 감성에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이님이 애기 노래가 뭐냐고. 아, 저는 지구인이 아니고 외계인인데, 그 외계인이 외계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그 입구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이